만약 당신이 죽기 직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값비싼 보석일까요? 따뜻한 편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했던 추억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죠. 그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혼자 눈물 흘리던 그녀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무너져가던 그녀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한 남자의 마지막 선물.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안병원 VIP 병동 512호. 68세의 민수가 안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침대 옆에는 아내 지원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63세가 된 지원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지원이 물수건으로 민수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민수는 힘겹게 미소 지었죠.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복도에서 쌍둥이 딸들인 서영과 서윤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둘 다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죠. 아빠 좀 어때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들 보니까 힘이 나네. 민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녁이 되자 의사의 권유로 딸들은 집에 돌아갔고 병실에는 민수와 지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봤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민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글쎄요, 힘든 순간이야 많았지만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으니까 다 괜찮아요. 지원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민수는 천천히 말했죠.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평평한 선으로 바뀌었고 병실에는 고요함만 남았죠. 그런데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눈부신 빛.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자 민수는 낯익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을지로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리에 풍경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 오래된 간판들.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 속 풍경이었죠.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든 몸. 그는 여전히 68세의 모습이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이끌리듯이. 카페 봄날. 지원이 자주 가던 작은 찻집이었죠. 민수는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이 보였죠. 창가 자리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원이었죠. 아직 자신을 만나기 전의 지원.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민수를 감쌌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커피와 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눈가가 붉은 것을 봤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지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네, 앉으세요. 민수는 지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던 그녀와 다시 마주 앉게 되다니. 민수는 사장님에게 유자차를 주문했죠. 지원이 좋아하는 그 차를.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수는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원. 아직 서연이와 서윤이를 낳기 전.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전의 지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죠. 오늘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놀랐죠. 어떻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은 이 낯선 할아버지에게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7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죠. 제가 바보 같았죠? 7년이나 믿었는데.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나도 젊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짜 행복이요? 네, 나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죠.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저를 만나기 전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멋진 사람이 되었죠.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를 항상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족의 사랑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속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만졌습니다. 그분과는 행복하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어요. 쌍둥이 딸도 낳았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주말마다 산책하고 여름이면 바다로 여행 가고.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카페 봄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그 시간에 찻집에 나타났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어요. 지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제 아내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경험 덕분에 나중에 큰 성과를 냈어요. 정말요? 내 실패에서 배운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분명 그럴 거예요.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지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어느 금요일 지원이 커피잔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인분을 정말 사랑하셨나봐요.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세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죠.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보기 좋아요.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다예요. 또 다른 금요일 지원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3개월 전에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 드디어 성공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축하해요. 할아버지가 해준 말 덕분이에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죠. 자신의 말이 젊은 시절 지원에게 힘이 되고 있다니. 또 다른 금요일 지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혼자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좋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요. 민수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어느 금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지원이 우산을 털며 들어와 평소 자리에 앉았죠. 민수도 젖은 외투를 벗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지원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마시는 차는 특별하죠. 민수가 유자차를 주문하며 말했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이었죠. 할아버지.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금요일 민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지원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평소처럼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수는 지원을 오래 바라봤죠. 뭐 하세요? 지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지원이 손을 흔들며 먼저 찻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남아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죠. 오래 준비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사장님을 불러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저기 창가 자리에 앉는 손님에게 이 편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조용히 찻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민수의 몸이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지원은 카페 봄날을 찾았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아 사장님이 다가왔죠. 손님 지난주에 할아버지께서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지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될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켜내세요.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될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당신은 분명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일상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가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 올림. 지원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시간이 흘러 1년 후, 지원은 회사 마케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지원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표를 마친 지원이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출판사 편집장 이민수라고 합니다.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지원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순간 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처음 보는데 그리운 느낌. 혹시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원은 명함을 받으며 민수의 눈을 마주봤죠.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죠.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민수는 다시 병실에 있었습니다. 서울이 안병원 512호. 하지만 이상했죠.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죠. 심전도 기계는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63세가 된 지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지원. 그리고 과거의 젊은 시절 자신이 위로해준 지원. 당신이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좋았어. 민수는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원은 들을 수 없었지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나 없이도 당신은 잘 살아갈 거야. 민수는 지원의 손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잘 크고 당신도 행복했잖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을 보지 않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고마웠어.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여보.
그때도 당신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다면 좋겠어. 빛이 민수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사라졌죠. 병실에는 지원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지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에 자신이 그녀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딸들이 지원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의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카페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민수는 죽기 전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도 값비싼 것도 아니었죠. 그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곁에 있어준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무너질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절망할 때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당신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시간을 넘어 영원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